아내가 꽃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기랑 가끔 꽃을 사러 가서 꽃을 사다가 아내에게 가져다 줄 때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유명 번역가인 황석희 씨의 과거 범죄 이력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닌 무려 3차례에 걸친 범죄 이력이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범죄가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한 인상에 조곤조곤한 말투, 그리고 지성인다움을 모두 갖췄던 인물로 평가받던 인물이라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송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석희 씨는 어떤 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디스패치의 30일 보도를 통해서 그 전말이 밝혀졌는데요. 황석희 씨는 2005년 춘천에서 2차례, 2014년에는 자신이 진행하는 강의의 수강자를 상대로 범죄를 벌였습니다. 단순히 성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2005년에는 길을 가던 여성 행인을 강제 추행하고 말리는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1차 범행이 벌어진 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2차 범행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벌였던 일입니다. 황석희 씨는 1차 범행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길을 가던 여성 행인을 강제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폭행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기소된 황석희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이력이 이 2차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약 9년 뒤인 2014년 5월 수강생에게 술을 마시자라고 유인을 해서 만취한 수강생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2005년과 2014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황석희의 반성과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지속적인 선처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반성과 가족의 생계 그리고 아내의 선처 호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인데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생계가 더욱더 우선시되는 판결이 과연 정당하느냐는 문제제기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용서가 아닌 아내의 선처 호소가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황석희 씨는 무려 3차례에 걸쳐 성범죄 이력까지 있었지만 최근 방송가에서 핫한 인물로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2022년에는 TVN 유퀴즈 언더블록에 출연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황석희의 신의 타이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았던 인물이었어서 더욱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황석희 씨는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결혼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결혼 전도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번역한 책의 소개말에는 세상을 번역하며 사랑스러운 아내,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라는 소개글을 쓸 정도였습니다. 또한 처남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주변 모든 남자들을 통틀어 결혼을 추천한다는 사람이 매형 혼자다 라면서 자긴 그런 사람 처음 봤다 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결혼을 강력 추천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황석희 씨 본인이었습니다. 황석희 씨는 2012년 번역가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2019년 딸을 낳았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강력 추천했던 인물이 결혼 이후 시점인 2014년도에 성범죄에 휘말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범죄 이력과는 별개로 자신의 아내와 딸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끔찍한 사랑을 드러내온 바가 있습니다. 황석희 씨는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으로부터 꽃을 받자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기랑 가끔 꽃을 사러 가서 꽃을 사다가 아내에게 가져다 줄 때가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을 하면서 딸과의 남다른 유대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황석희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시 딸에게 선물을 주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딸의 실제 이름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는가 하면 딸이 다니는 학교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제3자도 인지할 수 있는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뒀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 있어 아내와 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범죄 이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황석희 씨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3차례에 걸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 종횡무진 활약을 하는 한편 딸과 아내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언급을 하는 피드를 올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자체가 본인이 새로운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사안이 아니라 명백하게 판결문까지 나온 범죄 이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이도 아꼈던 딸과 아내가 이번 사건이 보도화됨으로 인해서 피해자 이외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인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황석희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모양새입니다. 이는 자신이 과거에 올렸던 글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황석희 씨는 가끔 내게 롤모델, 멘토, 존경 같은 표현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 절대로 존경하지 말고 멘토 같은 존재로 생각 말라고. 언젠가 반드시 크게 실망할 날이 온다고. 반드시 와. 그날이 오면 여기다 성지순례하겠지만 이라는 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글들을 남겨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석희 씨는 여성 팬이 많았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황석희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3자가 바라보면 그 누구보다 스위트한 인물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에게까지 여성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한없이 관대한 인물이었는데요. 오죽하면 대표적인 한국 남자 페미니스트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반면 남성들에게는 불편한 기색을 대대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황석희 씨는 2016년 한국 남자라면 여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일반적인 여혐의 존재를 반증하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다. 길 가는 남자 붙들고 면전에 한남충이라 라고 욕하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여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공부하라는 거지. 일단은 날선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배워야 돼. 당신들이나 나나. 이와 같은 글들을 통해서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강력한 지지를 얻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여성 커뮤니티의 지지를 바탕으로 황석희 씨가 사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낼 때마다 멋있다, 품격 있는 문장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번역과 클래스 등의 반응이 덕후 등의 사이트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드러나자 다름 아닌 본인이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이트에서 조롱받는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황석희 씨는 본인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드러나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황석희 씨 본인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을 때와 비교하면 이와 같은 입장은 너무나도 두루뭉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보도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짚었어야 합니다. 반면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다는 말로 자유로운 네티즌들의 의견까지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는 지적인데요. 더욱이 이번 디스패치의 보도가 단순히 의혹 제기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자료 중에 하나가 사법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의 내역이었습니다. 왜냐? 사법정보 공개 포털은 당사자의 본인이 인증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단순히 법원의 사건 번호와 피의자의 이름만으로 검색이 가능한 내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실명 인증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사법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05년 5월 죄명 역시 사건 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자료가
확인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닌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만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황석희 씨. 2022년 유퀴즈 언더블럭 출연 이후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효자 아들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던 황석희 씨의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퀴즈의 출연자 검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우리 대중들이 다시 한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